올해 33살의 여자입니다. 작년 초부터 만나기 시작한 남자친구와 올해 초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나이 차가 1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친구 같은 편안함이 좋았고, 그래도 1살 연상이라고 저보다 생각이 깊고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오고 가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서만 이야기를 나눈 거지 정작 양가 어른들께는 인사드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자친구 나이가 34이지만 직장이 생긴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부터 5급 공무원을 한다고 준비를 했었다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이만 1살씩 더 먹어가다가 3년 전부터 목표를 낮춰서 7급 공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인 재작년에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년차 공무원인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만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결혼은 현실이니 저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면 그래도 안정적이고 연금도 나오고 철밥통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사실상 잘릴 일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안정적인 부분이 제 직업과 비교했을 때 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하면 그런 부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입은 제가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저는 현재 제 가게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월 수입을 내고 있지만 자리 잡기까지 오랫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직원 2명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고 월세, 인건비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그래도 제 손에 한 달에 500 정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은 1,500에서 2,000 사이로 나오는 가게고요. 저희 부모님부터 제 남동생까지 서로 다 가게를 하나씩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식당을 하고 계시고 동생은 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우다 독립해 나가서 본인 가게를 차렸고요. 저도 지금은 제 가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도 대학 재학 중에 틈틈이 공부해서 졸업과 동시에 9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잠깐 했었습니다. 시험 준비하던 학원에서도 제 나이에 9급 합격한 거면 굉장히 빠른 거고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부모님은 내심 제가 대학 졸업 후에는 가게 일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직접 봐와서 그런지 내키지가 않았어요.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배우자 직업 선호도에서도 항상 순위권을 유지하는 직업이다 보니 공무원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한 공부였고요. 특히 음식 장사를 하시다 보니 취객들이나 진상 손님한테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어가며 사람 때문에 지치는 부모님 모습이 특히나 힘들었고, 자영업이다 보니 낮밤 가리지 않고 계속 가게에만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 장사를 배우는 것보다 제 직업을 갖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야근만 없다 뿐이지 2년차가 되어가는데 하는 일들은 매번 똑같고, 솔직히 그때 느낀 건 공무원만큼 수직적인 구조로 돌아가는 직업 또한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허드렛 일에 자빌들도 도맡아서 해야 했고, 특히 부모님께서 장사하면서 손님들한테 시달리는 게 장사에 거부감이 들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 진상 손님 못지않게 진상 민원인들 대하는 일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돈 벌기 쉬운 일 하나 없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부모님 식당이 사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세하는 식당 중에 하나였는데 운 좋게 방송 하나 타게 되면서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소위들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며 월 수입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 동생마저도 다니던 대학 그만두고 부모님 일을 돕기 시작했고,
장사가 잘 되면서 부모님이 이웃점을 차려주면서 동생도 타 지역에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일 자체는 훨씬 더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동생이나 부모님 수입이 제가 버는 것의 2배도 아니고 몇 배나 되는 돈을 벌기 시작하니 저도 언젠가부터 어차피 똑같이 힘들고 고생할 거. 돈이라도 더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공무원 그만두고 늦게나마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모은 것과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제 이름으로 카페를 차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래저래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은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벌이가 늘어나면서 삶의 여유가 생기니 그때 시작한 게 20대 때 못 해본 연애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친구 또한 저와 연애를 시작할 때쯤 공무원이 되었고 그동안 시험 준비한다고 저처럼 연애도 제대로 못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도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나는 게 저였으니 그만큼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모은 돈은 별로 없지만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남자친구, 그리고 제가 나름 벌이가 좋은 편이니 결혼 자금에 대해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연애하면서 자기 월 수입이나 부모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말해주는 사람들 없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도 사업하시고 제 동생도 본인 가게가 있다는 사실은 결혼 허락 받으러 처음 저희 집에 갔을 때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장난처럼 우리는 참 공통점이 많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저희 집도 온 가족이 장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 가족들 또한 전부 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남자친구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학교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자친구 밑으로 3살 터울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작년에 구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우연의 일치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때는 그냥 어떻게든 모든 걸 좋게 생각하려는 남자친구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허락 먼저 받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먼저 소개하기로 했어요. 원래도 데이트하면서 뭐 먹을지 잘 못 정하는 성격이라 센스껏 장소도 제대로 못 정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남자친구가 웬일로 부모님이 회를 잘 드시느냐 묻더라고요. 나름 알아보고 물어보는 건 줄 알고 기특했고 부모님은 딱히 가리는 음식은 없으시다고 대답했는데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회식 때 다녀온 곳인데 좋아서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가게 이름을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그냥 동네에 있는 횟집이더라고요. 심지어 프라이빗한 방이 있어서 조용히 대화 나눌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다가 포장마차에서나 볼 법한 원형 스탱 테이블로 된 말 그대로 동네 식당이었어요. 회랑 매운탕이랑 같이 주는 그런 곳 있잖아요. 횟집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받기 위해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아무리 맛집이라도 그런 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알아보겠다 하고 제가 찾아서 예약했습니다. 코스로 요리가 나오는 곳이었고 인당 10만 원 선에서 계산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의 일식집이었어요. 방으로 되어 있고 분위기도 괜찮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인사드리기로 한 당일에 남자친구와 근처에서 만나서 부모님과는 따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거의 딱 맞춰서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늦을까봐 걱정은 된 건지 지하철역 입구에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저러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태 공부만 했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첫 인사드리는 자리에 빈손은 기본적인 매너가 없는 거 아니냐고 쓴소리 한마디 하고 근처에 베이커리에 들러서 케이크 하나 급한 대로 사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인사드리는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에 부모님께서 당신들이 어디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그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는데 우연의 일치였던 건지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는 곳이 남자친구 부모님이 사는 동네와 같은 지역이었던 겁니다. 가게 이름을 말해주니 남자친구도 몇 번 가봤고 부모님도 자주 다니는 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싹 긴장해서 얼어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로 대화의 물꼬가 틀어져서 남자친구도 제잘제잘 분위기를 주도해 가더라고요. 부모님은 그 모습 보고 남자친구가 성격도 좋아 보이고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덕분에 이래저래 인사는 잘 끝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부모님하고 같이 1층으로 내려오면서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적은 거야 일시적인 거지. 성실한 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직장도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좋다고 하시면서 남자친구를 좋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게를 나서려는데 직원분이 저랑 부모님을 불러 세우면서 아직 계산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빈손으로 찾아온 데다가 장소도 제가 찾아낸 거고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 거 보고 센스 있게 계산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얼척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그때는 살짝 기분이 상하신 듯 했고요.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랑 전화하면서 조금 다투게 되었습니다. 암만 남자친구가 100번을 잘했어도 누군가가 기분이 상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스스로를 변호하더라고요. 빈손으로 인사 가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 그런 거 다 허례허식이다 하면서요. 그래도 대화 나누면서 자기가 억지 부리고 있는 걸 깨달았는지 계산 안 한 건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너무 비싼 곳을 예약한 제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제 잘못도 어느 정도 있으니 그만 다투자고 상황을 모면하려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원하는 바가 있으면 차라리 미리 말해달라고 사과하길래 그냥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아직 사회생활 경험도 적어서 모르는 게 많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장소를 잡으시려나 했는데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뭐 사들고 가는 거 허례허식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원래는 과일 바구니랑 꽃이라도 사갈까 했는데 그냥 저도 빈손으로 가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빈손으로 오건 말건 신경도 안 쓰는 듯 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그걸 가지고 괜히 화를 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니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환영해주면서도 제 손을 슬쩍 보더라고요. 시선이 제 눈에 다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과민 반응한 거겠거니 애써 넘기려고 했는데 맨 처음 저한테 한다는 말이 장사하면서 돈도 잘 번다고 들었는데 손이 좀 작다고 하면서 무안을 주더라고요. 차려놓은 음식들 보니 그래도 저 온다고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저도 괜히 남자친구 행동 때문에 똑같이 한 방 먹여주려고 빈손으로 온 게 실수였나 싶기도 했으니 저한테 무안을 주던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도중 남자친구한테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 있는 식당 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거기는 맨날 갈 때마다 손님들도 많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돈 좀 버셨겠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선시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진 것 돈밖에 없는 장사꾼들이 어떻게 신분 상승해보려고 양반집과 사돈 맺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던 거 아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집도 새로 지어주고 땅도 사주고 그랬다면서 저보고 그런 건 알고 있느냐고요?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는지 딱 눈치를 챈 그 순간에 대놓고 본론을 말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나란이라는 사위 보고 싶으니까 결혼을 허락한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전엔 아들이 원하는 대로 1억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모아놓은 돈이 8천 정도고 따지고 보면 제 가게가 권리금만 해도 1억 정도 나오는데 이래저래 따지면 제가 2억 정도를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1억이 아깝다고 저희 집에서 돈을 오히려 더 해오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솔직히 그때 이미 마음속에서 이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라도 염치가 있어서 부모님이 더 말 못하게 말리던가 했으면 어떻게 참아보기라도 하겠는데 부모님 식당 하시는 것부터 제가 장사하면서 수입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대충 짐작하고 말하는 거 보니 남자친구는 이미 부모님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처음 인사시킬 때 남자친구 개념 없는 행동에 적잖이 실망을 했는데 그 개념 없는 행동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못 배워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공무원 집안, 부모도 자식들도 전부 공무원이다. 나란히라는 우리들 하면서 자꾸 장사하는 집안인 저희 집을 후려치려고 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보고 참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듣다 못한 제가 공무원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세상이 변했다고 그건 모르시냐고 한마디 딱 쏘아붙였네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란 남이 집 뭐 해먹고 사는지 알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역으로 제가 무시하듯 하는 발언을 하니 예상한 대로 입에 곧바로 거품을 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5급 행시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진짜로 행시 합격해서 공무원 하고 있는 거였다면 저도 이런 말 안 했을 거라고 요즘에 34살에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7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느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보고 못 배운 거 티낸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더군요. 이순신 장군님도 32살에 장원급제를 했고 대통령도 32살까지 백수였고 공무원 합격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아들이 이순신 장군님처럼 나라를 구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자꾸 못 배웠다 하시는데 저도 4년제 대학 졸업했고 대학 졸업하면서 공부해서 25살에 구급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꾸 못 배웠다 하시는데 저도 4년제 대학 졸업했고 대학 졸업하면서 공부해서 25살에 구급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장사 시작 안 하고 공무원 계속하고 있었으면 잘난 어머님 아들보다 먼저 7급 공무원 생활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집안 장사한다고 천하게 보고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잘나지도 않은 공무원 아들 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장사미천이라고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구냐고 했어요. 저나 제 동생은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 장사한 구력이 몇 년인데 어디서 장사도 안 해본 사람이 평생을 업으로 해온 사람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냐고 어머님 아버님이야 말로 세상 물정 좀 더 공부하고 오셔야겠다고 했습니다.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시키는 일만 처리하고 있으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겠냐고요? 꿀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그 자리 가만 앉아서 상황만 보던 남자친구한테도 너도 니네 부모님 말만 듣고 쓸데없이 자부심 가지지 말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는 직접 찍어 먹어보고 배우고 하라고 했습니다. 너네 집 찍어 먹어보니 똥인 거 알겠으니 결혼도 없던 일로 하고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고요. 그동안 정이 있으니 너네 집 똥인 거 알려주는 거라고 이제라도 그거 염두에 두고 장가라도 똑바로 가고 싶으면 주제 좀 파악하고 살라 한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동안도 말하는 거 천박한 것 좀 보라면서 뭐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공무원 말투가 따로 있고 장사꾼 말투가 따로 있나요? 끝까지 장사하는 사람들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는 게 저거는 평생 가도 못 고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연도 끄는 사이인데 제가 고쳐줄 필요도 없겠고요.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계속 그렇게 사는 게 두 분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아들 공무원 합격한 자부심에 그걸 인생의 최고 업적이나 기쁨으로 사시는 게 말이지요. 쓰다 보니 제가 공무원을 무시한 듯 쓴 것 같기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덧붙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애초에 무시했으면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문제는 아들 공무원 합격한 걸 가지고 저희 집에 어떻게 돈 한 푼 뜯으려던 거지근성 때문에 상 뒤집어 엎고 나온 거예요. 아무쪼록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줄 더 추가합니다.